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카멀라 해리스 난리가 났으며 미국 보수 언론들이 카멀라 해리스의 불륜과 성공 배경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무려 카멀라가 20대에 이런 짓, 또한 카멀라 해리스 충격 여기 소속.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대선 후보 포기를 하고 해리스를 공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간을 보고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공개 지지를 했지요. 자, 우리가 한 번쯤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잘 봐야 합니까? 미국의 이 거대한 딥 스테이트 세력들과 글로벌 리셋주의자들,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 같은 자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미국, 이번 대통령 선거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카멀라 해리스 유부남 브라운과 오랜 불륜으로 정치력 성장.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된 해리스의 충격 과거. 검사장 때 사죄, 성추행, 은폐, 최대 5점. 자, 지금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트리플 폴리티컬이라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링크를 걸어서 소상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낙점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조 바이든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요일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전 시장 브라운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브라운은 기자회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개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걸까요? 현재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카멀라 해리스의 어두운 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해리스의 정치 이력, 또 불륜을 통해 그녀가 이룬 성공 배경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우리 보수 우파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의 성공에는 거대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카멀라 해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 바로 전 가주 하원 의장 윌리 브라운. 윌리 브라운은 가주 하원 의장을 15년 역임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첫 흑인 시장을 지내는 등 2000년 초까지 30여 년간 캘리포니아 정가를 주름잡던 거물 정치인입니다. 윌리 브라운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브라운은 해리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들 관계는 가주 정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스토리, 불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탐사보도 기자 피터 슈와이저도 최근 출간한 저서 부패 프로파일이라는 책에서 해리스와 브라운의 불륜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해리스가 어떻게 가주 정가에서 초고속 계단을 밟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운명적인 해리스 브라운 만남. 카멜라 해리스는 1994년에 윌리 브라운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정가의 넘버 2로 통하는 가주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슈와이저는 본인의 책에서 브라운은 가주 정가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각종 조사를 7차례 이상 받았고 FBI 조사만 2차례 받았습니다. 일례로 1986년에는 특별 이익 집단으로부터 1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전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그러나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윌리 브라운은 1958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가 카말라 해리스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60세, 해리스는 불과 29살이었습니다. 나이 차만 31년, 해리스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2살 많은 유부남과 사귀었던 것입니다. 20대에 벌써 해리스는 어떻게 해야 정치에 성공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윌리 브라운이 199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옆을 지킨 것도 해리스였습니다. 당시 브라운이 부인과 이혼하고 해리스와 재혼할 것이라는 루머가 파다했으나 결국 이혼은 없었습니다. 이후 해리스와 브라운은 헤어졌지만 브라운은 계속해서 해리스의 정치 인생을 돌봐주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에 캘리포니아 위료보조위원 실업보험항소위원으로 해리스를 임명했습니다. 두 개의 위원직 모두 파트타임이었으나 해리스는 연 9만 9천 달러와 11만 4천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은 이때 해리스에게 신형 BMW 고급 승용차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이 해리스에게 안겨준 최고의 선물은 그의 정치 네트워크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와 후원자 그리고 스폰서들을 전부 해리스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가주 최초 소수계 검사장,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렌스 할리나는 그의 범죄 수사팀에 해리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2003년에 자신의 상사와 맞붙겠다며 검사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해리스가 믿는 구속, 바로 윌리 브라운의 정치 네트워크. 예상대로 해리스 캠프의 후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석유 재벌 폴 게티의 자손들을 비롯해 유명 로맨스 소설가 데니얼 스틸, 코미디언 크리스 락 등 유명 인사들의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해리스의 전 남친 윌리 브라운 시장의 후원자가 되고 해리스 캠프를 후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당시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목표액인 21만 1000달러를 3배가량 뛰어넘는 62만 1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해리스는 결국 56%의 득표율로 가주 최초의 소수계 검사장이 됐습니다. 최고의 5점,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 덮기. 대선 경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오늘까지도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은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크나큰 오점이자 교황청을 아동 성범죄 은폐 집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한 카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입니다. 미 전역에서 1950년대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만 7천 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7천여 명의 신부가 고발된 사건. 미국 카톨릭 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위무를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미국 내에 20개 교구가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테렌스 힐리난도 관련 신부들을 모조리 기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구 관계자들은 2003년 당시 해리스 검사장 후보 캠페인에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후원금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가해 신부들의 변호사 조셉은 최대 한도액인 1250달러를 지급했고 그의 로펌도 2250달러를 후원했습니다. 이외에 역시 신부 측 변호를 맡았던 다른 로펌 빙힘도 2000달러 이상을 후원했고 그 후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해리스는 신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 사제들을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문서 공개를 모두 막았습니다. 반면 스티브 쿨리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LA 카운티에서 211건의 신부 성폭행 사례가 고발됐습니다. 사례가 공개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공개를 막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고발 건수가 36건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활동한 지난 2004년에서 2011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활동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신부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커리어의 최대 5점이었습니다. 또한 카말라 해리스는 충격적이게도 프리메이슨 조직과 커넥션이 있으며 프리메이슨 조직에 매수된 경찰들과 여러 사건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프리메이슨 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조력을 받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저 그리스도와 가까운 프리메이슨주의자들과 결탁해 이번 11월 대선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할지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